박혜학 교수입니다. 이전에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이번에는 볼튼이 기록하고 있는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볼튼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입할 소지가 적었다고 한다면, 하노이 회담은 볼튼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것을 결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쓴 것이라 과장할 수도 있겠지만, 볼튼은 개인적으로 결렬의 목표를 설정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서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3번의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첫 번째 준비회의는 2018년 2월 12일에 있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2주 전이었는데요. 45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하고, 볼튼은 이 준비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이전 행정부들이 북한과 맺었던 합의와 그것을 북한이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디오를 만들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카터,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과 회담하는 장면,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후 북한이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과정을 설명했고, 특히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을 결렬시킴으로써 이후에 중거리 미사일 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진지하게 받고 상당한 질문도 했으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 결렬시킬 수도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준비회의는 3일 후인 2월 15일에 있었는데요. 역시 45분간 진지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볼튼은 여기에서 북한이 전쟁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사본을 부탁할 정도로 내용에 흥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볼튼은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Denuclearization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 무기의 완전한 폐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하게 수용을 했고 한 장으로 요약해 주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볼튼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현황을 완벽하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및 최종 준비회의는 2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틀 전인 19일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폐기 원칙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20일에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반대로 강경한 입장을 주문했고, 이것은 볼튼의 안보팀한테 좋은 지원 사격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1일 최종 준비회의에서 볼튼은 북한이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 및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방안들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 또한 45분에 걸쳐서 진지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준비회의를 통해서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양보를 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교육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튼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하노이 회담 전에 미 국무부의 비건이 주도하여 미북 합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은 여전히 추상적이었고, 그래서 볼튼은 부통령과 비서실장 등의 협조를 얻어서 이를 무산시키고자 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볼튼이 설명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하노이 회담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폐기라는 빅딜이 아니면 결렬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일본도 볼튼을 통해서 이를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볼튼은 한국 정부에게는 말해주지 않았고, 따라서 한국 정부는 결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죠.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조직적으로 트럼프 설득에 나섰다고 합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에 2016년 이후 유엔 경제 제재를 모두 해제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27일 만찬에 북한 강경파인 볼튼을 의도적으로 초청하지 않았고, 28일 회담에서도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이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빅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계속 추가적으로 제한할 게 없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까지 생각했으나 이는 북한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에게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를 설명하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볼튼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것이 비핵화이고 그 현황을 완벽하게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설명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정리한 내용을 김정은에게 넘겨주었고 김정은에게 의견을 말할 것을 요구했는데 김정은은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의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서 김정은은 미군의 군함이 북한 해역에 진입하는 것 등이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자신에게 전화 걸면 된다면서 북한의 설명을 일축시켰다고 합니다. 볼튼은 비핵화의 의미에 관해서 완벽하게 정리했고 그것을 트럼프에게 설득시켰으며 그것을 김정은에게 전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문을 발표하자고 주장했으나 이것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여론의 비판을 우려해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담이 종료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에게 7,000마일이나 이격된 북한을 경제 제재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볼튼은 북한이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합니다. 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노이 회담의 경우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합의에 불쑥 동의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 조치를 강구했고 그러한 노력이 결국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경제 제재 해제를 바꾸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김혁철과 같은 다수의 협상 관련자들을 처형하거나 숙청한 것을 보면 하노이 회담은 북한의 실패였고 그렇다면 미국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볼튼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무조건 북한 편이라는 것을 볼튼은 알고 있었고 따라서 한국의 의견을 이번 하노이 회담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따라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하여 더욱 집요하게 노력해야 할 한국이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자고 액을 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더욱 많은 다수의 볼튼이 북한과 한국의 좌파로부터 우파 재집권 때까지 한국을 지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